2022년도에 JTBC 풀코스 마라톤을 뛰었었는데 그때 기록이 한 3시간 42분? 그리고 나홀로 훈련을 계속했고 그리고 서울 마라톤 2023년도에 1년 전이죠. 3시간 12분 이렇게 달성을 했습니다. 그렇게 혼자서 이렇게 쌓아오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2024년 올해 봄에 있는 마라톤들을 얘는 요 정도 해서 이렇게 얘기하는구나, 저 새끼 별거 아닌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, 이렇게 좀 한 사람의 노력 혹은 뭐 성장기 이렇게 들어주시면 오늘 약간 주제 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, 저의 개인적인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서브3를 할 때 혹은 마라톤 기록 향상을 목표하고자 했을 때 그곳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한 3가지 정도의 토대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습니다. 이런 영상을 사실 정말 좋아하진 않는데 그래도 약간 동기부여 혹은 조금이나마 여러분들이 도전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찍습니다. 제가 이런 영상을 좀 안 찍는 이유는 제가 아직 좀 많이 부족한 사람이기도 하고 알려준다 이런 것보다는 아직까지는 좀 배우는 입장이긴 한데 요런 정도는 좀 공유해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, 그래서 이렇게 영상을 찍는다는 점. 일단 다양한 정보들이 있고 알려진 정보들이 상당히 많죠. 그렇지만 저에게 좀 기본적으로 3가지 주축되는 그런 베이스가 있었는데, 일단 저의 기본 정보를 한번 말씀드리면, 저는 러닝을 시작한 지는 한 3년이 됐고요. 그리고 2023년 말에 도쿄 마라톤에 당첨이 돼가지고 요때는 제가 한번 서브3라는 걸 도전해보고 싶다. 그 종전의 기록이 3시간 12분 정도였습니다. 거의 13분 정도의 기록이었는데 이 정도 했으니까 이제 서브3 도전해볼 법도 한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, 그게 이제 한 1년 전이었어요. 작년 2023년 서울 마라톤에서 이제 3시간 13분 이렇게 12분 50 몇 초 이렇게 해가지고 내년에는 서브3 해봐야지라는 생각도 사실 그 전부터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겠죠. 그렇게 다짐하는 영상을 딱 올렸는데 서무영 러너께서 이제 울산에 계시죠. 선뜻 이렇게 도와주신다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초반에 이제 인터벌 스피드 훈련이나 아니면 장거리 훈련, 변속주 다양한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많이 도움을 받을 수 있었었고, 그렇기 때문에 또 이렇게 완수 혹은 이룩할 수 있었던 서브3였지 않나라는 생각을 또 하긴 합니다. 그래서 한 번 더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. 이제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, 첫 번째는 이제 멘탈입니다. 멘탈이자 목표 설정이 될 것 같은데, 약간 계속 되뇌어야 되는 것 같아요. 이제 뭔가 이루어보고 싶다. 나는 서브3라는 것을 꼭 해내고 싶다. 서브3가 아니더라도 싱글이라는 거를 꼭 해내고 싶다. 이런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을 해야지. 왜냐하면 지난 겨울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데, 굉장히 춥고 아침에는 해도 정말 늦게 뜨고, 그리고 정말 추웠는데 그 아침에 나가야 돼요. 일어나기도 사실 힘든데 그거를 뛰게 만드는 원동력은 그냥 목표 그 하나밖에 없습니다. 사실은 내 목표가 있기 때문에 나는 그 목표를 위해서는 하루하루 이렇게 쌓아 나가야 된다. 하루하루 쌓아 나아가기 위해서는 아시다시피 명확한 목표가 없으면은 계속 이렇게 밀고 나가기가 굉장히 힘든 거죠. 그래서 그거를 실행하기 위한 내 목표, 그리고 그 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명확한 목표 설정, 거기에 따른 멘탈 케어, 멘탈 헬스, 멘탈 딱 잡고 계속 가는 거. 주변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죠. 내 목표는 서브3다. 나 이번 가을에 서브3 하겠다. 이렇게 얘기해놓고 나면 남들한테 부끄럽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자신한테도 내 목표를 지키지 못했다는 거에 대한 그런 자괴감이 들지 않게 그렇게 노력하는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, 그런 목표 설정, 그리고 멘탈, 그리고 주변 사람한테 알리기, 요런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그런 게 꼭 있어야 되지 않나. 그래야 중간에 힘들 때 무너지지 않는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. 다들 알고 있습니다. 다들 알고 있어요. 꾸준함이 답이다. 근데 실행하는 게 사실은 키죠. 답은 있는데 실행 안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. 그래서 적게는 3달, 길게는 4, 5달 이렇게 목표를 잡고 이렇게 훈련을 하게 될 텐데, 그 목표를 명확하게 그리고 뼈에 새기는 그런 각오로 하는 게 첫 단추인 것 같습니다. 결국에는 멘탈 싸움이에요. 마라톤은 멘탈, 목표 설정 명확하게 하고 가야 된다. 이렇게 일단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요 다음부터는 조금 더 구체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, 두 번째는 몸입니다. 훈련을 할 수 있는 몸 상태를 만들어야 된다.
이렇게 들으면은 사실은 뭐 좀 추상적으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 마라톤 준비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다양한 훈련을 한단 말이죠. 근데 그 다양한 훈련을 하기 위해서는 내 몸이 따라줘야 된답니다. 따라줘야 됩니다. 다음 영상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뭐 저한테 도움이 됐던 훈련들 한 3가지를 꼽는다면은 뭐 1200 인터벌, 그리고 변속주 훈련, 그리고 뭐 조깅 거리기 늘리기, 이런 게 될 것 같은데, 요런 거를 다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거를 수행할 수 있는 몸이 돼야 되는데, 뭐 흔히들 이렇게 이야기 하잖아요. 마라톤을 하면 건강해지는 게 아니라 건강하면 마라톤을 할 수 있다,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. 그래서 마라톤 건강해야 할 수 있습니다. 건강해야 훈련을 할 수 있어요. 그래서 특히 뭐 서브3를 도전한다, 뭐 아니면 그 이상의 도전을 한다,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몸 상태 유지하는 것, 그리고 컨디션 관리가 정말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. 그러니까 서서히 끌어올리는 그런 단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아까 서두에서도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제 러닝을 한 지는 3달이 됐고요. 러닝을 한 지는 3년이 됐고요. 2022년도에 JTBC 풀코스 마라톤 뛰었었는데 그때 기록이 한 3시간 42분? 그리고 나홀로 훈련을 계속했고, 그리고 서울 마라톤 2023년도에 1년 전이죠, 3시간 12분 이렇게 달성을 했습니다. 그렇게 혼자서 이렇게 쌓아오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2024년 올해 봄에 있는 마라톤들을 준비할 때 그 훈련들을 어느 정도 소화해 나갈 수 있었지 않나. 왜냐하면 중간 단계가 없었다고 하면은 그 강한 훈련을 하는 중간이나 아니면 지금에 와서도, 뭐 지금도 조심을 항상 해야 되겠지만 부상이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결국에는 부상이 없어야지 끝까지 완수를 할 수 있는데 중간에 부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결론적이기도 하지만 차근차근 이렇게 밟아 나가는 과정을 거쳐왔습니다.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훈련을 할 수 있는 몸 상태를 만들었고, 그 몸 상태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마라톤을 잘 뛸 수 있었지 않나, 마라톤 기록 향상을 목표할 수 있었지 않나 라고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. 그런 천천히 밟아가는 과정들이 상당히 재미가 있어요. 물론 이제 매일매일 뛸 때, 초보자분들도 그렇겠지만, 이제 매일매일 뛸 때 자신의 기록을 그런 갱신을 하는 기분이 상당히 좋잖아요. 그런 거를 좀 장기적으로 길게 잡는 거죠. 그래서 그렇게 밟아가는 과정이 약간 성장하는 인생 같아요. 그래서 그렇게 되면서 성취감도 얻고, 그리고 부상도 피하고,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좀 이상적인 달리기지 않나라는 생각을 조금 하게 됩니다. 아직까지 부상이 없어서 이렇게 하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. 훈련할 수 있는 몸을 만들어야 된다, 그런 몸이 꼭 필요하다,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중요한 건데, 마지막으로 시간적 여건이 일 것 같습니다. 굉장히 편차가 있을 것 같아요. 개개인의 사정에 따라 다를 것 같겠다,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, 저는 이제 일반적으로 직장인인데 이제 하루에 이제 기본적으로 8시간 일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. 그러면은 취미를 위해서 내가 낼 수 있는 시간은 솔직히 한정이 돼 있습니다. 많아봐야지 한 6시간 남는 것 같아요. 근데 그 6시간을 남는 것도 굉장히 타이트하게 운영을 해야 된단 말이죠. 특히나 이제 가족이 있거나 케어해야 될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 출퇴근 거리가 굉장히 길거나 이럴 때는 시간적 여건이 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. 보통 이제 알려진 그런 정보들에 따르면은 서비스를 하려면은 한 달에 300km 이상 뛰고, 그리고 마라톤 전 한 3달간은 통합 마일리지가 1000km는 돼야 된다, 이렇게 이야기 하잖아요. 그거를 산술적으로 생각해봐도 하루에 15에서 17은 뛰어야 된단 말이죠. 일주일에 하루 휴식한다고 봤을 때 그거 아무리 천천히 뛴다고 해도 하루에 1시간에서 1시간 반은 들 거고, 준비한 시간 이렇게 치면 3시간은 든단 말이죠. 그래서 그거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낼 수 있는가가 사실은 진짜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. 이제 저희가 온종일 그런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 선수는 아니니까, 이제 직장인으로서, 일반인으로서, 아니면 자영업자로서 자기 시간을 투자를 해서 취미를 하는 사람인데, 그런 부분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. 그래서 학교도 가야 될 수도 있고, 회사를 가야 될 수도 있고, 사업을 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시간 내는 부분을 어느 정도는 감안을 해야 된다. 어느 정도 이런 게 갖춰졌을 때 도전을 할 수 있을 것 같다. 적어도 하루에 3-4시간 정도는 마라톤에 투자를 좀 할 수 있다, 요런 게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. 저는 이제 보통의 경우를 이야기를 합니다.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뛸 때도 있고 저녁에 뛸 때도 있는데 둘 다 뛸 때도 있었어요. 그러니까 아침에
뭐 조금 잠을 포기하고 일찍 일어나서 뛰고, 그리고 저녁에 좀 더 뛰고, 그럼 뭐 하루에 뭐 15에서 20km까지 거리를 또 채울 수 있으니까, 그만큼 뭐 다음 날에는 좀 더 가족을 위한 시간을 쓰던가, 아니면 야간을 좀 더 한다거나 이렇게 밸런스를 계속해서 맞춰가려는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. 사실은 뭐 생각할 게 참 많죠. 전업으로 마라톤을 하는 사람도 아닐 거고, 마라톤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. 그렇지만 이제 취미로서 어떤 목표를 혹은 뭐 성취감을 위해서 도전하는 걸 수 있는데, 그 성취감을 위해서 도전할 때 요 세 가지가 이렇게 함께 어우러진다면은 기록 향상이 쑥쑥 될 것 같아요.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믿고 있고 그렇게 실천을 해 가고 있기 때문에, 저희 같은 러너들이 추구할 수 있는 거는 이런 세 가지를 갖춰놓고 명확한 계획을 세워서 그 커리큘럼에 따라서 열심히 하다 보면은 종국적으로는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.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제가 서비스를 할 때 좀 도움이 됐던 훈련들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. 요 떡밥 약간 뭐 기록 향상 조금 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는 할 수 있긴 한데, 사실 어쨌든 제가 노력한 부분도 없진 않잖아요. 그래서 뭐 얘는 요 정도 해서 이렇게 얘기하는구나, 저 새끼 별거 아닌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, 이렇게 좀 한 사람의 노력 혹은 뭐 성장기 이렇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부지런하게 했습니다. 그 좋아요랑 구독이랑 댓글 다 해주시면은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. 좀 있으면 5,000 될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